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오늘도 중국 전기차 비아디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하면은 맨날 망한다고 하니까 뭐 중국 망한다 레퍼토리는 뭐 이제는 뭐 거의 예능이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은 좋을 텐데 중국이 망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도 그냥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뭐 의혹만 있으면은 부채가 76조가 있다는데 의혹이 있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 막 뇌피셜을 피면서 망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우연히 클릭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웬만해서는 진실을 찾으려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가격 전쟁으로 만약에 그 뭐 부채 뭐 그런 것도 있고 망한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약한 업체부터 망하겠죠. 1위 업체인 비아디가 먼저 망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판매량 1위 업체인 비아디가 망할 것인지, 아니면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재고가 쌓이는 그냥 이름 없는 중국 내 이런 영세 자동차 회사가 망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매번 일본 망한다, 그다음에 중국 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유튜브 보면은 그런 방송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보면은 중국 때문에 우리 화학이랑 정유업체들이 망해 가고 있고, 중국과 경쟁했던 이런 태양광이나 LCD나 2차 전지나 배터리나 이런 게 다 망하고 있는 거 보면은 과연 누가 망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망하는 거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고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몰빵을 하면서 이 뭐 AI나 아니면 전기차나 신사업 동력이죠. 뭐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키우지 않고 그 좋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그다음에 좋은 돈들이,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에 몰빵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발전이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중국이 발전을 할 것인가, 한국이 더 많이 발전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 보셔라. 그리고 미국이 한국보다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따져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그런 답을 매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중국이 좋다." 뭐 "공산당 뭐 이런 체제가 좋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자유주의가 좋고 민주주의가 좋고 다 좋아하는데 그냥 중국의 산업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자 이겁니다. 중국의 기술이랑 그런 거 봤을 때 예전에 이 일본을 보고 온 이 외교 사절단 통신사라고 하죠. 통신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조선시대 때 와서, 고려시대 때인가 조선시대 때 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군이 진짜 강력하다. 그 숫자도 많고 용맹하고 무섭다. 이 무기 체제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만 군을 양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나 이런 다른 데 이 간신들이 다 무시했죠. "외놈들이 무슨 그런 힘이 있냐. 왜 너는 외놈들을 칭찬을 하냐. 외놈이 그럴 리가 없다. 친일파를 끌어내라." 막 이렇게 해서 예전에 바른 말을 했던 통신사들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면은 오히려 친중이니 아니면은 너 중국인이니 조선족이니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상대를 너무 찬양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대의 이런 강한 점과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다. 중국도 얕잡아 보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얕잡아 보고요. 러시아도 얕잡아 보고 그냥 뭐 이 미국만 '아 우리 미국 성님 미국이 짱이야.' 맨날 이러고만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상대를 제대로 알고 외교를 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뭐 유튜브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이런 거를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비아디 부채 얘기는 이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24년 11월 26일 날
일렉트릭 바이킹 이분이 누구냐면 전기차 관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관련 전문 유튜버인데 그분도 얘기했습니다. 이 차이나 옵저버라는 유튜버가 뭐 이상한 영상을 올렸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 부채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건 부풀려진 거고 말이 안 되는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거의 6개월 전에 올렸습니다. 그 후로 주가를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 비아디가 그 후로 51%가 올랐고요. 테슬라가 2.98%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테슬라가 뭐 안 좋다고 이런 게 아니라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차트를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저런 노이즈에 좀 제발 좀 속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와 있는 이 객관적인 지표로 최대한 판단을 하려고 해야지 막 그냥 듣는 소문에 풍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출처는 없음, 제대로 나온 건 없음, 그냥 못 믿겠음, 그냥 망할 것 뭐 이런 거를 믿는 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러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런 거를 이렇게 드려도 "응 몰라. 중국은 그냥 망해야 돼. 76조 숨겨진 부채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헝다처럼 파산해야 돼." 이거를 하는 거는 정신승리죠.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비아디는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다 장악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될 텐데 '망할 거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국 상황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비아디의 강점이 뭘까? 얘네들이 뭘 잘할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해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망할 거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수백만,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서 그런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막 있지도 않은 이런 막 의혹들을 다 제기를 하고 자기가 막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보고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안 찾아보고 참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진짜 수백만 채널, 수십만 채널 운영자분께서는 조금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조회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참 말씀드리고 그래서 뉴스들 한번 쭉 봐 드릴게요. 지금 비아디가 망할 것인지 과연 우리의 염원대로 중국이 망하고 우리가 잘 될 것인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지금 가져왔습니다, 뉴스들. 지금 비아디가 가격 전쟁을 하니까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도 무질서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기업 이익 마진이 더욱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경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면은 기업 이윤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공급망 보안이 약화될 수가 있다.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하면서 뭐 비아디나 이런 데를 조금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격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무질서한 이런 가격 전쟁 때문에 안 좋아질 수가 있다. 특히나 AS 보장과 이런 걸로 기업 혁신과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무조건 싸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성명서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명서에 4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 드리면 "모든 기업은 공정 경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도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거나 다른 업체를 압박하거나 다른 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기업이 재고 정리를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때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업계의 소비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허위 광고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회사는 관련 국가 법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는 중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가 해외 경쟁 업체 있잖아요. 경쟁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엊그제 나온 이제 창청 자동차, 장성 자동차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외국 경쟁사보다 재정적으로 강하다고 비아디가 얘기를 했고요.
에버그랜데의 얼룩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지금 이거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이 지금 어디냐면 그 여기 지금 장성자동차 이 회장 웨이즈엔진 이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동차 산업에 에버그란데 이 헝다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아디의 지금 홍보부서 책임자인 리온페이가 이거의 장문의 이 성명서를 5월 30일 날 올렸다고 하면서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마라. 그렇게 악의적인 비방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했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장문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로 이렇게 해석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그러니까 주요 재무 문제 해결. 그래서 자산 부채 비율 이거를 가져왔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비아디가 70%에 달하는 자산 뭐 부채 비율을 뭐 고위험의 뭐 징후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아까 그 사람 리 총재는 포드는 84%, 제너럴 모터스는 76%, 애플이 80, 보잉이 102% 모두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기 나와 있죠. 국내에서는 지리 자동차가 68%, 세레스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총 부채, 그러니까 비아디의 총 부채는 5,800억 위안이 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리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도요타의 부채가 2조 7천억 위안이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부채는 3조 4천억 위안이고 포드의 부채는 1조 죄송합니다. 1조 7천억 위안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중 상하이 자동차 SAIC 싸익이 6,104억 위안,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가 5,047억 위안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붙는 부채는 뭐냐 이렇게 해서 리 총리는 은행 대출이나 채권 가치 뭐 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을 의미하는 이자 부담 부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비아디의 이자 부담 부채가 여기 나와 있죠. 286억 위안으로 지리 자동차 860억 위안,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945억 위안, 그다음에 토요타의 1조 8천억 위안, 포드의 1조 1천억 위안,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1조 위안보다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디와 다른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더 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지급금 이게 문제가 많다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아디가 뭐 미지급금 공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그게 뭐 76조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당연히 조달 물량이 더 많다고 설명했고 그는 비아디의 미지급금이 2,440억 위안으로 상하이 자동차가 2,411억 위안, 지리 자동차가 1,824억 위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아디의 영업 수익 대비 지급 비율은 31%로 지리가 32%, 상하이 자동차가 38%, 그다음에 그레이트월이 39%로 낮다. 얘네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 지불 주기. 그래서 리 총재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 공급업체 이 지급 주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걸 평균 회전일수를 보니까요. 비아디가 127일이고요. 지리가 127일, 그다음에 그레이트월 모터스가 163일, 상하이 자동차가 164일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짧다. 이것도 또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 총재는 비아디의 24년 재무 보고서에서 연간 매출이 7,771억 위안, 순이익이 403억 위안, R&D 투자가 542억 위안, 국내 납세가 510억 위안, 보유고는 1,549억 위안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비아디가 30년 만에 거둔 최고의 운영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 그렇게 잘못된 게 없다. 다른 데랑 비교해봐도 비아디가 엄청나게 부채가 높거나 뭐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또 문제된다고 했었죠. 지금 동부 지역 주요 딜러 비아디 주요 딜러 네트워크가 붕괴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이 기사를 찾아보고 그래 보니까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비아디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첸천그룹이라고 해서 이 딜러사랑 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아디는 첸천그룹에서 너무 이걸 확장을 하고 얘네들이 잘못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망한 거고 비아디랑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이 비아디가 보상을 하면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아디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가격 경쟁이나 뭐 중국 시장이 과잉 생산으로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약한 기업부터 망하겠죠. 판매량이 미미하고 약한 기업부터 저는 망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쉐보레 있잖아요. 쉐보레가 중국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 기존의 브랜드 있잖아요. 이 레가시 브랜드라고 하죠. 레거시 브랜드, 특히나 외국 브랜드들이 잘 안 팔리니까 철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쉐보레가 지금 철수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나 판매량이 뭐 쉐보레, 뷰익, 캐딜락 이게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판매량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64만 대를 팔았어요. 64만 대를 팔고요. 19년도에 51만 대 이렇게 팔았는데 25년도에 5,300대를 팔았습니다. 그 전달에는 5만 2천 대를 팔았거든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 4분기까지 가도 몇만 대를 팔겠어요? 한 2만 대 팔까요?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금 64만 대 팔던 회사가 24년에만 5만 2천 대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국산 이 전기차들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기 지금 외국 브랜드들이 매력이 없어졌다. 이 발전해서 빠르게 발전을 못하니까 매력이 없어져서 이렇게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부터 먼저 망하겠죠. 그다음에 부채, 뭐 비아디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네타라고 해서, 이건 중국 브랜드입니다. 네타라고 해서 부채 증가와 생산 중단으로 여기가 국내에서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죠? 파산한다, 아니면은 토요타에서 인수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먼저 망하겠죠. 그런데 자꾸 1위 업체가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비아디가 망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게 참 잘못됐다. 그리고 샤오미 회장인가, 샤오미에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샤오미한테도 지금 너무 막 악성 루머들이 많이 중국 내에서도 이게 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비아디가 망한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이런 영세 기업부터 일단 망해야 나중에 비아디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짜고짜 뭐 헝다처럼 비아디도 망할 것이다, 부채가 많다, 뭐 장부상 안 적힌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그러니까 팩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의혹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이런 걸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못 믿겠다, 그냥 못 믿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해외 판매량을 또 가져왔습니다. 해외 판매량을 보여드려야죠. 뭐 중국 내 판매량은 뭐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해외는 해외에서 책정을 하니까 속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1분기에 비아디의 해외 판매량은 신기록을 경신했다면서 해외 공장도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잘 팔리는데 뭘 어떻게 망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25년 1분기에 비아디의 총 판매량은 100만 대를 달성했고요. 그중에 해외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111% 증가했고요. 비아디는 태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브라질 등에서 생산 기지를 이미 가동했거나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26년까지 비아디의 총 생산량은 8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해외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났죠. 111%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20만 대가 이미 팔렸다고 하고 있고, 79만 대가 국내에서 50% 이것도 50%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브라질에서만 지금 몇만 대예요. 3만 대 30만 대죠. 30만 대가 판매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헝가리나 뭐 이런 데도 지금 생산 기지 계획 용량이 30만 대고요. 여기 나와 있죠. 생산 기지가 여기 브라질에 있는데 계획 용량이 30만 대고, 헝가리도 30만 대, 우즈벡은 뭐 5만 대, 그다음에 튀르키예 15만 대, 여기 지금 태국은 15만 대, 인도네시아 15만 대, 캄보디아 1만 대, 그다음에 여기 쭉 중국 내에서는 뭐 여기 있잖아요. 150만 대, 132만 대, 100만 대, 정저우, 창사, 뭐 이렇게 선산 다 이렇게 생산 이런 계획이 다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해서 26년에는 무려 800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25년 1분기 현재 비아디의 해외 총 6개 생산 기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6개, 해외에 총 6개의 생산 기지를 설립하여 건설 중이며 2026년 총 생산 능력은 약 1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 배치를 보면은요, 유럽은 비아디가 앞으로 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핵심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아디의 주요 해외 생산 기지 여기 가져왔죠. 그래서 26년에 총 생산 능력이 약 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이게 나와 있고요. 레이아웃으로 볼 때 유럽은 비아디의 향후 획기적인 발전이 이런 기대되는 핵심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태국 라용에 24년부터 운영 중인데요. 연간 이제 생산 용량이 15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판매가 약 10,000대 정도 이렇게 팔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질에서는 이제 곧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런 공장이 생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헝가리 세게드에서도 25년에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데 30만 대. 그래서 유럽 최초의 승용차 기지가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많은 생산량 지금 232%가 이게 판매량이 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이런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도 뭐 44%가 이렇게 늘어났고,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이제 완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연간 10,000대 정도 해서 지금 166%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웨스트 자바 지역에 수출 중심으로 만들겠다 해서 지금 15만 대, 연간 15만 대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다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77%가 성장을 했고요.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마니사에서 연간 15만 대 26년에 지어진다고 하면서 유럽 제2의 유럽 기지 계획이 세워졌다. 이렇게 돼서 터키에서는 지금 82만 대 이렇게 팔려서 1396%가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아디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국에 돌핀 서프 이거 출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사전 주문을 접수를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은 6월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비아디는 30개 이상의 유럽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면 돌핀 서프가 15개국에 출시가 되었고, 시굴 LHD 버전이 6월 11일 영국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고, 헝가리 세게드 공장에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래서 유럽 내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매번 유럽에 판매가 안 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비아디는 엄청나게 판매가 될 것이고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그렇게 계속 노래를 불러도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자료만 보면 알잖아요. 저기 또 나와 있죠. 중국 자동차 대기업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하고 있고, 25년에서 26년에 11개의 신규 거점 건설로 총 생산 능력이 무려 150만 대로 확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은 거의 이제는 원래 도요타의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 거의 뭐 근거지였는데, 이제는 일본 자동차들을 밀어내고 전기차에서 이제 새롭게 동남아를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5년 1분기 기준으로 동남아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중인 자동차, 그러니까 건설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13곳에 설립되었으며 총 생산량은 1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비아디가 캄보디아에 10,000대 이 생산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OEM 공장 태국에만 지금 비아디, 아이온, 그다음에 체리, MG, 창안, 그레이트올 모터스에서 이게 총 계획 용량이 57만 대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베트남에서도 지금 지리, 체리, 창안, 그다음에 그레이트올 모터스가 들어가서 엄청난 생산 용량을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아디, 동펑, 이온, 우링이 들어가서 37만 대, 그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에도 리프모터, 체리, 지리가 들어가서 9만 대 정도, 9만 7천 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판매량만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2년에 9만 대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23년에 14만 대, 그다음에 24년에 17만 대 이렇게 동남아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는데 앞으로 이제 150만 대의 생산을 계획 중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리, 비아디, 창안 등 중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5년 동남아시아 8개의 생산 기지, 말레이시아 3개, 태국 2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각 1개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여서 연간 39만 1천 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에 3개의 생산 기지가 추가로 건설하면서 연간 42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25년에 보면 체리, 창안, 니포모터스, 장안, 그다음에 만리장성, 지리, 체리, 비아디 이렇게 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이런 데
생산 능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100만, 10만 대, 8만, 7만, 5만, 3만, 2만 7천, 2만 4천, 만 이렇게 나와 있고 26년에는 체리가 베트남에 20만 대 규모의 지금 차량을 생산 그러니까 기지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비아디가 인도네시아에 연간 15만 대 공장을 26년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자동차가 베트남에 연간 7만 5천 대의 생산 기지를 또 이제 26년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맨날 망한다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지금 비아디의 태국에서도 이거 태국 판매량입니다. 지금 4월에 6,554건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태국 내에 시장 점유율이 13.9%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1분기를 대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아직 뭐 토요타와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전기차라는 거 아세안 시장을 지금 비아디가 지금 휩쓸고 있고 현지 딜러 네트워크와 공장을 통해 일본 브랜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여기 나와 있죠. 거의 따라왔어요. 이수스나 혼다나 뭐 이런 미쓰비시 이런 데는 다 따라잡혔고요. 여기 지금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토요타가 37%가 여기 나와 있고 비아디가 13.9%인데 금방 따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뭐냐? 이 YOY만 보세요. 지금 성장률 보면 630%예요, 여러분들. 630%가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작년에 897대가 팔렸거든요. 지금 토요타가 19,422대가 팔렸는데요. 이번에는 토요타가 지금 17,900대 팔렸는데 비아디가요 6,554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타는 마이너스 7.8% 역성장을 했는데 630% 비아디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해외 판매량은 속일 수가 없죠. 해외에서 집계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또 속였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500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캄보디아 전기차 시장의 약 90%의 이 점유율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연간 2만 대의 생산이 가능한 SKD 지금 이 조립식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루과이와 같이 이전에는 전기차가 거의 없었던 소규모 시장에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다. 비아디가 다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말레이시아 시장에 중국의 AI가 진출을 해서 딥시크, 리쥬로버, DJI, 하웨이, 알리바바 이런 데가 참여를 해서 아시안 시장에서 AI와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거 자료도 많고 하는데 제가 정리하기 너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잘 팔립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멕시코의 판매량 보죠. 4월에 멕시코의 판매량이 5,550대입니다. 지금 보면 닛산, GM, 그다음에 여기 폭스바겐, 토요타, 기아, 마츠다,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8위가 비아디다. 여기 또 나와 있죠. 1월에서 4월까지도 22,110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기아도 잘 팔리고 있네요. 근데 비아디도 잘 팔리고 있죠. 이거 보세요. 현대보다 많이 팔렸어요. 현대보다 비아디가 많이 팔렸다. 여기도 나와 있죠. 현대보다 많이 팔린다. 그런데도 뭐 안 팔린다. 뭐 멕시코도 이것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상용차도 그래도 나름 팔고 있습니다. 121대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4월 달에. 유럽, 이탈리아에서도 이 경트럭 이런데 경상용차가 또 이것도 팔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브라질에 워낙 잘 팔리니까 이 비아디의 알렉상드르 발디는 브라질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공장 SKD를 사용하여 6월 26일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초의 12개월 동안 이 SKD 이 조립식해서 완성하는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에 수입세를 감면하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산된 시굴이나 아니면 송프로 DMI가 생산이 될 자동차라고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이번 발표와 함께 송플러스 DMI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 날 비아디가 가동을 하고요. 브라질 공장에서 연간 15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1단계 계획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아디의 승용차 공장이다. 첫 번째 승용차 공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대단하죠. 그다음에 비아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선산 산업단지라고 있어요. 비아디 지금 중국 내에 이게 2단계 수출 전용 생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12월까지 본격 가동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속도인가 생산 능력인 것 같습니다. 140 JPH를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이 1,000억 위안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산량이
천억 위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샤오모 한국까지 전기차를 운송하여 해외 시장으로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무려 5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효율성이 엄청나다. 그래서 선산, 샤오모 및 뭐 여기 지금 실른 선박 PCTC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효율적인 수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가 중국은 진짜 거의 다 비아디 말고도 뭐 샤오미나 이런 데도 많이 이 지금 엄청난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다. 그러니까 애플 CEO나 아니면 테슬라 CEO도 다 중국에서 웬만하면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아디 에너지 스토리지는 칠레 북부 오아시스 대 아타카마 여기 프로젝트의 6단계 3.5 기가와트시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와 이렇게 그린 제너럴 에너지 여기랑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에도 이렇게 ESS 있잖아요. 이거를 에너지 저장 시설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칠레에 이렇게 에너지 저장 시설을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에너지 저장 시설 진출합니다.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죠. 이 태양광이 있고 에너지 저장 시설 여기에 이 비아디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시설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규모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도 비아디가 당연히 뭐 진출을 하겠죠. 이걸 봤을 때.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파트너사와 함께 1메가와트의 초고속 충전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뭐 5,000개를 하겠다 했는데 15,000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충전기는 5분 만에 400km로 이걸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레이트 베이 오토쇼에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노팩이랑 다른 파트너사가 건설 중인 충전기에 추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번개 네트워크가 볼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000개 어마어마하죠. 지금 샤오주와 협력을 해서 지금 1메가와트의 충전기를 10,000개를 건설하고 롱샤인과 협력을 해서 5,000개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 비아디의 이런 충전 속도와 그다음에 이런 충전기 짓는 속도만 봐도 이거를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샤오미, 이 샤오미 판매량도 가져왔습니다. 샤오미가 5월 달에만요. 여러분들 28,000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된 전기차 회사인데요. 원래 전자 회사이잖아요. 근데 지금 월 28,000대씩 팔고 있어요. 전기차를. 대박이죠. 우리나라 뭐 새로운 모델들 있잖아요. 그게 한 8,000대 팔면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산타페 소렌토나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지금 28,000대씩 물론 중국 시장이 크니까 뭐 그렇게 팔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전자 회사잖아요. 샤오미 전기차는 그리고 8개월 연속으로 월간 2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8,000대 팔고 2만 대가 넘어섰다. 그런데도 뭐 중국 전기차가 망한다. 이 뉴스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샤오미가 망한다. 이 뉴스도 언젠간 또 나오겠죠. 샤오미가 또 뭐 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비아디가 과연 이런 비아디가 과연 망할 것인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 망하고 저는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뭐 생각이 다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생각이 같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한국 경제나 아니면 미국 경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이런 거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 유튜브 꾹 쭉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